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데이터를 한번 오픈해 주시고요. 이제 SPSS를 한번 여러 번 구동을 해보셔서 이제 구동하는 부분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혹은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사례는 제가 작성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기업 조직 문화와 종사자 조직 모델에 미친 영향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쭉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보시면 설문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수집되었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일단 표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시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보시면 자, 성별, 학력, 직급, 고용 상태, 소득 수준, 업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총계를 보시면 제가 표본으로 삼은 대상의 성별을 퍼센테이지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이 77.4%, 남성이 22.6%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연구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력도 보시면 중졸보다는 고졸과 대졸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연구의 표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욕구조사, 복지관에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욕구조사들을 수행을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반드시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보셨던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연령이나 이런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변수들, 성별이나 학력, 직급, 고용 상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명목 변수라고 부릅니다.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분하는 정도의 의미죠.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1을 매기고 여성이라는 것에 2라는 것을 매겼을 때 1과 2라는 그 값은 실제로 구분하는 정도의 의미지 차이의 어떤 크고 작고를 구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연령이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변수들을 연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연속 변수. 이어지는 거죠. 1과 2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값의 평균 혹은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령을 보시게 되면 43.32세, 43.93세 두 개의 업종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기술 통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도 분석은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클리닝 작업에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석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 빈도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아존중감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에 먼저 하나만 본보기로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별과 연령, 종교, 주택 네 가지를 한번 오른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결과 창에 이러한 결과가 뜨게 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효값이 250 케이스, 성별도 나머지 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교체값이 없다. 교체값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 창입니다. 본격적으로 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아존중감 같은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의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에 6%가 응답을 했다. 그렇지 않다에 10.8%가 응답했다. 그렇다에 56.4%가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에 26.8%가 응답했다. 자, 이 결과만 보시더라도 응답하셨던 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걸 두 개를 더해 보시면 거의 한 80%를 상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높을 거다, 평균 점수가 높을 거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이러한 변수는 연속 변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은 빈도 분석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성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별을 보시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남성은 24.8%, 여성은 75.2%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연령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연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빈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한 사람들 중에 22살이 한 명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은 걸 살펴보면 45세가 24명으로 따져보면 제일 많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범주화 해주는 것들을 배웠었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렇게 좀 길게 널브러져 있는 표 같은 경우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룹 도수 분포, 우리가 말씀드렸던 범주화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런 변수들에는 더 좋습니다. 연속 변수에는 연속 변수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또 보셨던 그런 경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10년에서 20년 사이, 뭐 20년에서 30년 사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로 좀 처리를 해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종교 부분입니다. 종교를 보시게 되면 140, 110의 빈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조사한 표본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56%, 없는 사람이 44%라는 겁니다. 다음 주택을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종교와 주택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퍼센트와 올바른 퍼센트의 차이 값이 종교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택에는 보시면 올바른 퍼센트, 뭐 누적 퍼센트가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차이는 무엇이냐? 이 무응답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퍼센트는 무응답까지 다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무응답이라고 하는 값들은 결과치에서 제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퍼센트를 보는 게 여기서는 더 의미가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 24, 32, 35.4, 8.5 해서 합치면 100%가 되는 겁니다. 누적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쌓인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결국 이런 퍼센트들을 계속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24에서 32.1을 더하면 56.1이 되죠. 이 세 개를 더하면 91.5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빈도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별도의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PSS는 엑셀과 상당히 호환이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값을 가지고 엑셀에서 도표로 그려내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성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보다는 주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택. 예.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를 하시면 이 표에서,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요.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표를 한번 그려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응답을 포함하는 그림을 그리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데이터는 이겁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삽입이라는 게 있죠.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원도표가 맞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애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값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여기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네,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레이블에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입력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수정을 하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면 되죠. 다음 지금 여기에 표시된 값들은 여기 나와 있는 빈도 값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원도표에서는 퍼센테이지를 요구하죠. 그럼 여기 네모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면 것처럼 그냥 값이 있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고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100분율을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시는 한글이나 이런 곳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일반 글자처럼 지급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다음은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은 빈도 분석이었죠.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 자, 분석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기술 통계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연속 변수여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 통계로 한번 돌려보죠. 혹시나 좀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옮겨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연령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아래와 같은 표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성별입니다. 성별은 명목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1, 2죠. 자, 평균이 1.7520입니다. 이 평균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손중감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아손중감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자, 뭐가 제일 높습니까? 3.04 혹은 3.03, 3.04가 있는데 제일 높은 부분은 6번이 제일 높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높은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령을 보시겠습니다. 자, 연령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은 22살이고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66살이다 라는 의미죠. 그걸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내가 구했던 표본의 평균은 나이의 평균은 46.7세 정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서 오류가 발견되었죠. 보십시오. 최소값, 최대값에 지금 다른 것들을 자존감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최대값은 4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바꿨던데 제가 저장을 안 한 거죠. 33과 11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딩에서 잘못된 오류죠. 자, 표준 편차를 보시게 되면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3.04의 표준 편차가 0.78541이다. 표준 편차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가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서로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동질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가끔씩 평균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설문제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석에 활용하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죠. 자, 그럼 이 표도 한번 제가 엑셀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요. 딱 붙이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성별은 어떻다 그랬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지워주시면 되고 연령도 필요 없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값들은 삭제를 하시고 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평균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쫙 드래그 하신 후에 삽입에 들어가셔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차트로 그려서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뭐가 높고 낮은지를 한눈에 좀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소수점이 넷째 자리까지 있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냐?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버튼 누르면 되죠.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게 됩니다.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두면은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좀 글자를 진하게 해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글자를 키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사를 그림으로 복사를 해주시고 한글에다가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간단히 배워봤습니다.